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 IDC 한은선입니다. 예, 바로 좀 전에 본 저는 이노베이션 부스, 허브 부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또 이제 좀 전에 오프닝으로 저희가 어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바라보는 디지털 이코노미션,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요 주제 안에서 저희가 큰 그림들을 보고 나서 실제 이제 저런 또 부스들을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IDC는 사실 과거에는 IT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업체 리서치 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산업 현장을 보더라도 IT의 관점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지난 제가 볼 때 10여 년 사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거대한 화두 속에서 IT도 자연스럽게 어떤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OT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나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오늘 앞단에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봤을 때 IT와 또 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꼭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IDC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IDC가 매년 IT 시장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화두를 놓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떤 향후 시장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융합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제라는 하나의 어떤 경제 모델의 변화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이렇게 앞서서 오프닝 세션에서 보셨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또 바로 앞단에 패널 디스커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봤을 때 글로벌 IT 또는 글로벌 리서치 펌이 보는 어떤 시장의 향방하고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IDC가 지난 한 5, 6년 이상 시장의 제3의 플랫폼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 관점에서 조금 봤을 때는 이제 왜 이게 제3이 됐냐 그러면 제1 플랫폼 당연히 있었고요. 과거에 메인프레임 시절 또 제2 플랫폼 이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서버 이야기하면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저희가 제2 플랫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제3의 플랫폼이라는 요 이제 어떤 시장의 양상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IDC가 크게 4가지의 시장의 큰 기술의 변화를 보고 이러한 양상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소셜 이 4가지의 큰 핵심 어떤 기술의 변화, 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어떤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는 걸 IDC에서 제3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IDC가 봤을 때 지금 제3의 플랫폼은 이미 과거 10여 년에 걸쳐서 일단 1단계, 첫 번째 챕터는 진행이 돼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로 이러한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단계에서 인더스트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나 변화의 양상,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왔다라고 보고요. 이미 한 2년여 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챕터에 돌입을 해서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다. 두 번째 챕터는 앞서 첫 번째 챕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혁신의 양상들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혁신의 동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복합적인 혁신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를 IDC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세 번째 챕터에 대해서는 저희 IDC에서는 이때 어떤 자율이라는 자율성이라는 요 단어로 향후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장 안에서는 지금 현재의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기술이 저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아랫단에서 그래서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자율적으로 많은 것들이 저희가 보통 이제 AI도 오늘 앞단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전용적인 이런 자율 환경의 어떤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3의 플랫폼의 주요 기술 그리고 혁신의 가속화 요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여기에 작게 표시가 돼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IDC 사이트에 오시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요. 보통 이러한 어떤 제3의 플랫폼의 주요 기술과 혁신의 가속화 동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산업 특화된 각자 도메인에 특화된 이러한 형태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IDC가 1년에 지금 시장의 변화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아까 제가 어떤 실험적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뭐 클라우드나 또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모바일 프로젝트나 소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경쟁 우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개별 기업이 경쟁의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첫 번째 챕터를 지나는 시장의 양상에서는 상당히 그 프로젝트나 혁신의 어떤 노력들, 그 이니셔티브들이 사일로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개별화되어졌다라고 저희가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러한 서로 간의 어떤 혁신의 프로젝트들 간에도 복합적인 상호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혁신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복합적인 혁신이다라고 두 번째 챕터를 IDC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경쟁의 단위도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과거에 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생태계이고 그 안에서 플랫폼 경제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경쟁의 어떤 기반 환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IDC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IoT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AI 당연하고요. 뭐 로보틱스, 3D 프린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실제 IDC가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과연 그 기술이 트랜스포메이션, 산업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몇 가지 좀 숫자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제시된 6가지 요소는 혁신의 가속화 요소라고 IDC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6가지의 기본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사실 IoT가 가장 시장 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시장 안에서도 사실상 뭐 제조 기반 환경도 그렇고요. IoT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예로 든 사례는 다양한 좀 인더스트리에서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이 기술들이 어떠한 그 수치적으로 의미를 갖는가 뭐 이런 걸 조금 IDC스럽게 이렇게 전망 숫자로 좀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가 이제 저희 IDC에서 봤을 때는 한 2019년 정도 됐을 때 특히나 그 차량 고 환경 내에서 봤을 때 IoT로 통해서 이게 사실상 보험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 기반의 보험, 요게 실제 2019년 정도가 됐을 때는 한 15%? 요 정도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IDC가 현재 보고 있고요. 코그니티브 시스템, 뭐 인지 컴퓨팅 이런 용어를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인지 컴퓨팅, 뭐 이런 환경이 실제 그럼 여러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봤을 때, 소매, 그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커머스 환경.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저희가 퍼스널 샤퍼라는 표현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쓰일 수 있고, 뭐 실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선 이커머스 환경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샤퍼라든가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커머스 환경에서 한 40% 정도 그 안에 근데 코그니티브 시스템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로보틱스는 아무래도 당연히 제조 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예로 들었을 때는 로보틱스가
실제 저희가 고객을 응대한다든가 또는 지원한다든가 이런 업무 환경 안에서도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접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도 되면은 한 대규모 그 리테일 이런 소매 사업자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러한 것들을 로보틱스를 이런 업무 영역에 접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아까 AR, VR 실제 그 부스에서도 조금 그 시연되는 장면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 현장 서비스 콜 이런 환경에서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IDC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이렇게 그 연도가 조금 이렇게 점프를 했네요. 그래서 한 2026년 경 정도가 됐을 때 필드 서비스 콜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현장 서비스 콜 그 환경 내에서 이 AR, VR이라는 요것들이 접목돼서 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40% 정도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사실 이게 지금은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 안에서만 저희가 생각을 조금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맞는데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시장 안에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 인더스트리는 당연하고요. 글로벌 트레이드 환경, 어떤 거래 환경 내에서 이런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되실 것인가 뭐 이런 측면도 봤을 때 한 2020년 경이면 20% 정도가 그 안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프린팅인데요. 3D 프린팅도 저희가 이제 제조 환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토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언급되는 거는 저희가 응급의학이나 아니면 응급실 뭐 이런 환경 안에서 실제 치료에 이런 3D 프린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치료 환경 내에서 그래서 한 2026년 정도 되면 한 25%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게 가장 가까워도 2019년이고 26년 이렇게 굉장히 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IDC 같은 리서치 회사들이 이러한 저희가 차세대 혁신 어떤 그 혁신에 동의되는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수치로 예측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IDC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의 이제 기본 전제를 좀 같이 제가 공유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감지하고 그걸 연산을 통해서 처리하고 이걸 실행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중심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느냐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본인이 처한 그 산업 환경 또는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강도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체감하고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생각보다 이 변화의 어떤 속도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가고 특히나 디지털 비즈니스가 변화하는 속도로 기술이 그런 것들을 맞춰서 같이 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는 스케일입니다. 얼마만큼 규모와 확장성을 구현하느냐고 그것이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 있느냐 뭐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이라는 게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또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파세라는 단어를 IDC가 여기에서 기본 전제에서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교착 상태 뭐 이런 건데요. 이노베이션의 임파세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런 비저닝들을 하고 이런 로드맵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그 산업 현장 아니면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IT 환경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레거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 환경으로 가는 데
데 있어서 그 가운데서 아직도 조율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기본 전제로서 이 전망의 이노베이션 임파세를 현재의 어떤 컷으로 또 IDC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좀 전체적인 걸 갖고 우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2018년 IDC의 10대 전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뭐 조금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따로 좀 요청을 해주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0대 전망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요. 이 10대 전망이라고 제시하는 이 표 안에는 IDC가 이런 거죠. 향후 3년간 시장 안에서 어떠한 중요한 기술이나 모델들이 주류 단계로 편입되는 시기와 그걸 가로축에 놨고요. 세로축에는 이게 개별 기업, 조직에 어떤 단위 부서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전체 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측면을 갖고 이걸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버블의 사이즈는 그 임팩트의 어떤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당장 눈앞에 보이느냐, 조금 더 뒤로 가 있느냐, 아니면 조직 전반에서 봤을 때 단위 조직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기업 차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IT 리더, 비즈니스 리더한테 제시하는 좀 전략적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제시한 꼭지는 DX 투자입니다. IDC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X라고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IDC가 이제 글로벌 숫자이긴 합니다. 2019년 말 정도가 되면은 지금 글로벌하게 한 1.7조 달러, 원화로 환산해 보시면 대충 규모가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그로스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비해서는 이게 약 한 42% 정도 성장한 규모다. 이 안에서 이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IDC가 여러 영역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운영 부분이 절반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한 절반 정도가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아까 서드 플랫폼의 그 기술들, 뭐 클라우드다, 빅데이터다, 모바일, 소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한 뭐 0.4조 달러, 요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그 한 상당 부분이 1.3조 달러 가량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차세대 혁신의 어떤 동인, 가속화 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IoT, AR, VR, 뭐 로보틱스, 코그니티브,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장에서 훨씬 더 크게 파생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엄브렐러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10대 전망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운영 기술이라는 측면은 IDC에서도 특히 그 매뉴팩처링 인사이트 쪽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떤 제조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 제조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생산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IDC가 현재 보고 있고요. 이게 주요 제조 사업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마주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그 가운데서 데이터의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10대 전망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애저 서비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익숙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약간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에 저희가 요새 애저 서비스라는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단에 이퀴먼트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라는 이 개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DC는 한 2018년 말 정도 됐을 때 이 제조 사업자들의 한 20% 정도가 이런 서비스로 제공되는 장비라는 요거에 대한 개념 검증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사례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타이어 제조 사업자다, 아니면 요새 보면 엔진 제조 사업자다, 이런 다양한 어떤 장비나 부품 제조 사업자들이 실제 그 안에서 그 루프 안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뭐 IoT 시스템이 됐건 분석 시스템이 됐건 이런 것들을 접목
접목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조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대표적인 인더스트리 사례 같은 것들이 뭐 유명 타이어 회사에서 이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예지 정비에 접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 차량에 접목된 이러한 기술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그러한 것들이 관련된 인더스트리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IT와 그리고 실제 그 기업 전반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인더스트리 IoT 플랫폼입니다. 그 아까 운영 기술, 뭐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안에서도 특히나 IoT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산업 특화된 산업 전문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IoT 플랫폼이 구현된다. 뭐 이런 측면도 저희가 패널 때 좀 논의가 되어졌는데요. 그 IIoT라고 이렇게 산업 IoT 플랫폼에 대해서도 중요한 또 어떤 시장의 한 요소로서 저희가 전망을 IDC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IT, OT 통합이라는 걸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게 인더스트리 IoT의 어떤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IDC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 보시면은 아까도 저희가 이렇게 그 영역별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각 사업군, 각 사업자들이 보는 시장의 방향이라든가 이 동일한 에코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 어떠한 솔루션들을 내놓는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IDC가 봤을 때도 이 플랫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장 그룹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IT 조직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 명확한 분석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사의 환경 안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모델들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견해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다른 측면은 디지털 트윈스입니다. 이 용어가 이제 어느 순간 저희가 매체 같은 데서도 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스라는 측면은 특히나 저희가 이런 제조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분야 내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IDC가 봤을 때 한 2020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한 2,000대 제조 사업자들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환경 내에서 저희가 이게 새로운 그린필드 영역이건 아니면 기존의 브라운필드 환경이 됐건 이 영역 안에서 특히나 그 공장 환경 안에서 어떤 새로운 역량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 디지털 트윈스라는 게 결국은 가상의 환경 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서 이걸 운영 환경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접목 양상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oT 측면에서 조금 한 가지 이슈를 제가 더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IDC에서 이제 IoT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10대 전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IoT가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IDC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 펌이다 보니까 개별 국가별로 또는 여러 이제 리전별로 막 이렇게 IoT에 대한 준비성, 레디니스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이제 이 레디니스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커넥티비티 환경 같은 것도 아무래도 조금 지표상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요. 특히 뭐 이제 제조 기반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접목될 수 있는 산업 환경도 조금 더 평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케이스를 갖고 저희가 막 리서치를 진행해 보면 이게 어떤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떠한 넥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IDC가 2018년에는 IoT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저희가 구체적인 현실화되는 그 어떤 개념들, 개념 검증의 작업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화될 수 있다. 근데 이게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인더스트리 안에서 특히나 산업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대로 정확하게 구현돼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 꼭지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엣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보시면 사실 엣지라는 단어를 IDC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의 코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전통적인 저희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IT가 기반 제공하는 환경이면 엣지라는 건 사실 센서가 위치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환경 사이에서 그 안에서 저희가 엣지라는 걸 그 중간 계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IT 엣지로 볼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OT 엣지로 볼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통합할 건가 뭐 이런 관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엣지 인프라라고 하는 요 영역에 있어서 IDC는 특히나 IoT 시장 안에서 한 2020년경이면 IoT 인프라 중에서 엣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뭐 그 부분이 한 18% 정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IDC가 2018년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IT, OT, 그리고 또 조금 IoT라는 제가 꼭지까지 들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어떤 시장 전망, 그 안에서 제가 볼 때 오늘 좀 이 세션 안에서 공유되어졌으면 좋겠는 중요한 꼭지를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실제 그러면 이 산업 IoT라는 거에 대해서 IDC 같은 리서치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실질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좀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IDC는 실제 이런 시장의 변화, 구체적인 상황들을 체크할 때 실제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어느 상황에 접목이 되느냐 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인더스트리 IoT라는 거의 케이스는 IDC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또는 고객의 어떤 경험이라는 요 단어 요새 많이 저희가 듣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퍼레이션과 자산, 이렇게 3가지의 꼭지가 좀 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나 고객 경험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메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인이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산업 IoT의 유즈 케이스들이 등장하느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사실 가장 현재 그러니까 소비자와 고객 경험 안에서는 스마트 빌딩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빌딩 안에서 뭐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절감 이런 거 아주 전형적인 저희가 어떤 스마트 빌딩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고요. 평균적으로 IDC에서 한 이 스마트 빌딩에서 에너지 절감이라는 측면을 한 20% 정도의 평균적인 수치, 그 정도가 구현이 된다라고 현재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스마트 시티로 이게 아예 그 시티 차원으로 확장돼서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과 자산입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산업 IoT 안에서도 가장 큰 시장 꼭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2가지의 그 스마트 그리드와 제조 오퍼레이션, 이 2가지의 케이스가 전체 산업 IoT 안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는 실제 예를 들면 제조 오퍼레이션 이런 환경에서도 저희가 IoT가 접목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는 스마트 그리드 안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이런 솔루션들이나 방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활발한 유즈 케이스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면 제조 그 생산 자산을 관리하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IoT가 접목되느냐, 인더스트리 IoT가 구현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이 최근에 보면 상당히 그 전장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일련의 생산 과정들도 복잡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불량을 최소화할 거고 미리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며 가져갈 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아주 익숙한 저희가 유즈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최근에는 또 그 화물 수송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직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선박 모니터링 같은 이야기들도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유즈 케이스들이 전체 산업 IoT 내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드라는 요 섹션과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조금 IDC가 보는 중요한 꼭지를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디지털 그리드라고 중요한 유틸리티 산업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저희가 그 분산 에너지, 분산 발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관련된 에너지의 관리 뭐 이런 측면 또는 어떤 예측 그리드라는 측면으로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 제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유즈 케이스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지 정비 가장 익숙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증강이라는 뭐 가상 증강 현실의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이걸 정비에 유지 관리에 활용하느냐, 또 코그니티브라는 기술들이 설계에서부터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활용 케이스 중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커넥티드된 제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시장은 산업 IoT 내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장이 갖는 의미는 IDC에서 봤을 때 향후 성장성이나 고객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은 가장 빠르게 갈 거다. 특히 더 커넥티드 비클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요 영역에서 상당한 성장 동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제 자동차 사업자들이 보면 실제 자동차 안에 뭐 센싱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고 그걸 데이터나 데이터 자산으로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이렇게 연합 구도를 형성해서 어떤 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구체화된 그런 산업들의 접목을 해가지고 이걸 커넥티드 비클과 그 주변 산업과 인접 산업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이 유즈 케이스들을 확장해 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장 안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업 IoT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만 탑5를 글로벌에서 이렇게 찝었을 땐 첫 번째가 제조 운영입니다. 그래서 매뉴팩처링 오퍼레이션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970억 달러? 요 정도의 규모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화물 수송 모니터링 또는 스마트 그리드, 특히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그 제품의 자산 관리나 스마트 빌딩이 순차적으로 요 5개가 지금 현재 산업 IoT 영역에서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시장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유즈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전반적인 IDC의 전망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 내에서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지금 IDC가 봤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셨고요. 이걸 이제 하나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서드 플랫폼의 세컨 챕터가 한참 지나가고 있다. 근데 IDC가 굳이 세컨 챕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땐 첫 번째 챕터는 사일로, 어떤 혁신의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추진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혁신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제조 환경이나 산업 현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저희의 이 현장 안에서 어떻게 그 임파워링을 하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의 플랫폼, 뭐 제1 플랫폼, 제2 플랫폼, 제3 플랫폼을 어떤 저희가 이 산업 현장 안에서 조금 전환을 해서 본다라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익숙한 대로 이게 MA가 잘 안 보이네요. 메인프레임입니다. 메인프레임 이어러라고 저희가 보통 IT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으로 올라오면서 인터넷 이어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이어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의 저희의 IT 환경이 바뀌고 이게 산업 환경 내에서 다양한 변화로 연동이 됐다라고 IDC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한참 지나가고 있고 향후 저희가 그 어떤 자율화의 단계까지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이어러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단적으로
그 인터넷 이어로 두 번째 단계에서 디지털 이어로로 가면서 일테면은 어떤 생산의 단계에서도 과거에는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런 컨셉을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인터넷 이어로 단에서는 과거에 린이라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단어 디지털 이어로에서는 머신러닝 그걸 기반으로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희가 언급한 인더스트리얼 IoT, 산업 IoT라는 관점은 이걸 인터넷 시대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유추해 보자면 식스 시그마가 아마도 그 맞은 단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IDC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 바로 전 인터넷 어떤 시대에는 저희가 기록의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형적으로 ERP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디지털 이어로로 올라서면서는 혁신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여러 영역에서 저희가 활용될 수 있고요. 이 혁신의 시스템이라는 거 안에 오늘 언급되어졌던 다양한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모델들이 접목이 되면서 구현이 되어진다. 근데 IDC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이 부분에서 특히나 그 현장에 계신 어떤 궁극적인 기업 입장에서 엔드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성숙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또는 이게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로드맵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는 그 성숙도나 그런 것들에 수용돼야 대한 좀 정확한 어떤 냉정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의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